네, 반갑습니다. 로드투자연구소 주가TV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계속 오르고 있는 현대차에 대해서 좀 다뤄볼까 하고요.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이번 요즘 테마 저 PBR 공략에 대해서 솔브레인 홀딩스와 HDC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이렇게 세 종목 지금 다 적중해가지고 잘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눌렸는데 그래도 대부분 이제 10% 정도의 수익권 접근했기 때문에 다들 수익 잘 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 일단 현대차 다뤄드리기 전에 이번에 이제 핵심인 저 PBR 이슈의 핵심 포인트를 좀 꼽아봤는데 PBR이 무조건 1 미만이라고 해서 절대적인 기대감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밸류업을 내놓을 힘이 있는지, 네, 그래서 주가가 오를지 이런 옥석 가리기 과정이 필요하고 그 옥석을 가리려면은 이런 유동성과 수익성, 네, 그리고 지배구조, 뭐 요즘 뭐 금융주나 자동차주 말고 지주사들도 많이 유행을 타고 있는데 그런 지주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계열사들의 성장성 이런 것까지 감안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PBR은 낮으면서도 ROE는 높고 그리고 순현금은 많고 그에 따라서 이제 재무가 건전하고 실적적인 안정성도 있고 뭐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제 하나금융지주가 이렇게 들어갔던 거고 뭐 지배구조나 계열사들의 지분 가치 그리고 유동성, 수익성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제 솔브레인 홀딩스와 HDC가 네, 이렇게 연결이 됐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저 PBR 쪽은 평소에 기업 분석 쪽으로 조금 많이 특화되신 분들은 좀 수익을 좀 쉽게 드셨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네. 근데 굉장히 또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성장주들이 많이 주도를 했고, 뭐 저도 최근에 AI 쪽 위주로 주구장창 계속 매매를 해왔고, 1월 말 부근에는 AI 쪽으로 지금 어느 정도 저도 물려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 과정은 한국 시장이 좀 건강해지고 결국에는 가치주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야 그 평가가 그대로 또 성장주 쪽으로도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기다림은 사실 그렇게 기분이 나쁘진 않습니다. 오히려 사실 성장주를 매매하면서 오는 그 리스크적인 부담도 이제 앞으로는 훨씬 더 적어질 것 같아요. 네. 그런 시장이 오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충분히 그만한 저력이 있는 시장이 맞습니다. 한국 시장이. 네. 왜냐면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 HBM 쪽 그 하이닉스가 그 밸류 체인을 꽉 잡고 있어요. 글로벌 시장에서도. 네. HBM 쪽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발휘하고 있고 그 밑에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 네. 굉장히 많은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분명한데도 네. 거기에 따른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부분도 맞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의 흐름 네. 결코 기분 나쁜 구간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게 되고 지금 그래서 이 PBR 이슈 기업 밸류업 뭐 정책 대장주 현대차죠 지금. 현대차라는 이런 기업이 이렇게 쭉쭉 오르는 거에 대해서 저도 사실 정신 못 차리다가 오늘에서야 저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좀 드리고 멤버십 분들도 추천을 드렸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저번 주 목요일 금요일부터는 이런 저 PBR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있는 기업들이 계속 이제 올라간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런 점을 봤을 때 현대차 저 같은 경우에는 사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 이유는 뭐 지금 저 PBR 이런 기업 밸류업 정책뿐만 아니라 인도 쪽의 유닛으로 상장 계획이 뭐 11월쯤에 이렇게 있다고 지금 계속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 이 팩트 체크를 들어갔을 때 지난주에 현대 지도부의 기업 공개 IPO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에 이런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UBS 등 이런 대형 투자은행들이 지금 지난주에 서울에 이렇게 있었다고 이런 얘기도 많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 이분들은 뭐 실제로 뵌 건 아니지만 그만큼 어느 정도 팩트 있는 근거 있는 얘기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고 인도 법인 쪽 이렇게 IPO 상장하게 되면 기업 가치 이 정도로 평가받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런 정도의 이 정도 수준 7조 5천억 정도의 자금 확보도 되고, 그러면은 주주 환원도 더 해줄 수가 있고, 또 주주 환원책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 적극적인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죠. 기존에도 배당이 적은 회사는 아니에요, 현대차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정책에 따라서 얼마큼 적극적으로 호응해 줄 수 있는 기업이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지 않았다면 연기금이 지금 이 정도로 살 수는 없거든요. 연기금이 그만큼 많이 산다는 거는 이번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을 해줄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고, PBR주도 고를 때 연기금 매수세 절대 무시 못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매수세나 이 정도의 거래 대금은요, 어느 정도 잠깐 반짝하는 상승세 만들려고 이 정도 수준의 거래 대금이 들어오진 않아요. 아무리 시총이 큰 기업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투자를 결정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결정은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뭐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왜 그냥 과감하게 질렀냐, 그냥 물려도 배당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정도의 기업이고, 앞으로 PBR 아직도 오를 자리 더 많이 남아 있고, 지금 뭐 기대 시총 이제 막 50조 뚫었는데 증권가에서 업계에서는 100조까지도 바라보는, 물론 여기까지 갈 것 같진 않아요, 사실. 그래도 지금 50조니까 뭐 60조, 뭐 혹은 뭐 7, 80조, 뭐 요 정도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 확연하게 높아진 배당금, 주주 환원 다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단기적으로 뭐 이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뭐 초단기적인 이슈는 아니지만, 저는 대형주의 이 정도 이슈면은, 이 정도 기간이면 단기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한 투자는 저는 과감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PBR주들 지금 어느 정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AI 섹터나 뭐 최근에 이제 성장주들, 소프트웨어 기업들, 하드웨어 기업들에 물려 있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런 상황이고, 근데 뭐 할 건 해야죠. 지금 이런 것들 놓칠 필요 없거든요. 저희 채널 뭐 멤버십 전환은 여러분들 선택이기 때문에 제가 억지로 권해드리진 않아요. 근데 지금 저희 채널 그래도 꾸준히 보시면서 이런 시장에서 저 PBR 섹터 같은 경우에는 또 이쪽 업계에서 적응 못하고 아직 수익을 아예 단 한 푼도 못 보고 있는 트레이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 저 PBR 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쉽게 공략하고 있는 이유가, 다른 트레이더 분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기업의 내재 가치에 대해서 평소에 좀 더 공부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추천을 좀 드리고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적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셔서 앞으로도 좀 알짜 내용들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